네, 수업 정정 하나만 하고 갈게요. 아까 좀 말하다가 헛소리한 것 같은데. 잠깐 이제 171페이지 가서 잠깐 이제 그 외판과 늑걸에 대해서 설명했죠. 그죠? 외판과 늑걸. 자, 이제 수업하다 보면 한 번씩 헛소리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자, 외판은 자, 플레이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플레이트. 우리가 이제 플레이트 이제 판이라 하죠. 자, 늑골이 이제 프레임입니다. 그죠? 자, 프레임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뭐 뼈대 이런 뜻이 있어요. 알겠죠? 자, 이거 하나만 정정할게요. 저도 이제 수업하다가 한 번씩 이제 이렇게 이제 무심코 실수할 때가 있는데 바로 이제 좀 정정을 좀 하겠습니다. 여튼 이것만 좀 알아두시고. 어차피 이제 운용에 이제 3단원 가보면 그때 이제 선박의 구조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때 더 정확히 이제 해드릴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제 이론서 와서 이거 한 번만 더 해볼게요. 한 번만. 이게 이제 어떤 게냐면 자, 물에 이제 그 우리가 이제 밀도라 표현하는데 뭐 비중이라 표현도 상관없습니다. 여튼 이제 물의 밀도에 의해서 자, 배는 더 가라앉거나 뜬다. 근데 중요한 거는 무게는 달라지지 않았다. 그죠? 그래서 자, 물의 이제 뭐 밀도, 뭐 비중 똑같은 말인데 어차피. 그래서 자, 물의 밀도를 바꾸는 자, 물의 밀도를 달라지게 하는 원인에는 자, 우리가 이제 통상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담수냐, 자, 해수냐. 그죠? 자, 그리고 자, 뭐가 있습니까? 물의 온도가 따라 있죠. 그죠? 이제 물의 온도에 따라서 이게 이제 따뜻한 물이냐, 찬물이냐. 그렇죠? 자, 그러면 자, 물이 이제 좀 더 무거워지는 것은 담수와 해수를 비교했을 때 자, 어떤 상태가 더 무거워지겠다? 해수가 더 무거워지겠다. 그렇죠? 그래서 자, 해수에는 물뿐만 아니라 자, 물 사이사이에 뭐가 있기 때문에 자, 소금이 들어있기 때문에 무거워지겠다. 맞죠? 이해했습니까? 그리고 자, 우리가 이제 온도에 따라서 이제 물이 무거워지고 차가워지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뭐 따뜻한 물, 찬물로 이렇게 이제 구분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자, 뭘 생각하면 돼? 자, 육각수를 생각하면 돼. 그죠? 그래서 이제 육각수 생각해서 이제 육각수는 자, 몇 도씨일 때, 자, 4도씨일 때 물이 가장 무거워지겠다. 그죠? 그래서 자, 우리 이제 4도씨 찬물이죠. 그죠? 그래서 자, 이때 무게가 가장 무겁다.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볼게. 자, 물이 무거워지면 배는 어떻게 된다? 더 뜬다, 가라앉는다? 뜨겠다. 그죠? 그래서 자, 배가 더 뜬다는 기준은 자, 요거 물이 아래에 있다, 위에 있다. 물이 수선이 어디 있다? 아래에 있겠다. 그게 더 뜨는 거잖아. 그죠? 자, 우리 이제 배가 더 가라앉는 거는 수선이 어디 있다? 위에 있어야 더 가라앉는 거 아니야? 맞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흡수를 기준으로 가지고 자, 배가 더 뜨는 것은 흡수선이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언제? 찬물이 아래에 있겠다. 알겠죠? 그래서 요것만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은 담수 해수 기준이고 우리가 이제 찬물과 따뜻한 물을 기준했을 때는 찰수록 흡수선이 더 아래에 있다. 왜? 배가 더 뜨게 되니까. 이해했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이것만 기억하시면 자, 해수를 기준으로 보시면요. 첫 번째 하기가 있다 그랬죠. 하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S가 이제 썸머입니다. 썸머.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있는 자, W가 있어요. W는 당연히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자, 동기라고 불리는 자, 뭡니까? 윈터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자, 그 밑에 이제 WNA가 있어요. WNA는 자, 마찬가지로 동기인데 날씨가 졸라 더러운 데가 있습니다. 찬물인데 날씨가 막 졸라 더러워. 그래서 이제 이 구간에서 이제 배가 너무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좀 더 배를 더 띄웁니다. 배를 좀 더 띄워요. 그래서 마지노선을 좀 더 둡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 이상으로는 짐을 더 실지 말아라 하는 구간이 있어요. 여기가 이제 자, 윈터노스 아틀란틱이라 해가지고 여기가 이제 뭐 북대서양에 이제 항해할 때는 흡수선을 여기까지만 해라. 더 실지 말아라. 이렇게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자, 안전상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저렇게 이제 각각 좀 이해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썸머보다 하기보다 좀 더 뜨거운 데는 어디겠어요? 당연히 열대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T는 자, 트로피컬의 약자가 되겠다.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물이 뜨거워질수록 배는 더 가라앉게 된다. 더 가라앉게 되니까 흡수선이 더 위에 있다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론서 가볼게요. 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뭐 3번 내용 보시면, 다시 이제 이론서에, 자, 표 한번 보시면, 잠깐 이제 설명드렸던 대로, 자, 트로피컬 프레쉬. 그죠? 그래서 요거는, 자, S가 이제 숨어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뭐 열대 담수, 다음에 이제 여기는 하기 담수, 이렇게 표현하고, 그래서 이제 자, 요거 이제 영어랑
다음에 한글 내용이랑 정확히 매칭 시켜서 외워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 간단히 좀 이해하면 자, 그리고 이제 F와 연결되는 게 이제 해수에서 뭡니까? 트로피컬. 그리고 이제 열대보다 좀 더 찬 거 뭡니까? 썸머. 썸머보다 찬 거 뭡니까? 자, 윈터. 그죠? 이제 윈터인데, 같은 윈터인데, 날씨가 정말 더럽기 때문에 좀 더 마지노선을 둬야 되겠다. 어딥니까? 윈터노스 아틀란틱까지. 그죠? 이렇게 이제 이해를 좀 하시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여객선 같은 경우는요, 요 밑에 이제 C가 하나 더 추가됩니다. C가. 그죠? 자, 여기서 이제 C는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의미하는 컴파트먼트의 이제 약자입니다. 그죠? 이제 C. 그 부분, 컴파트먼트인데. 자, 이 여객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배에서 이제 해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시 또는 이제 가장 우선시 되는 순위가 인명입니다. 인명. 그죠? 그래서 가장 우리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최악의 사고로 불리는 것도 이제 타이타닉이죠. 자, 왜? 사람이 1000명 이상 이제 사상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사람 목숨을 가장 중요시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객선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법률을 배우다 보면 자, 모든 법 적용에는 여객선이 다 들어가 있어요. 인명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인명 때문에 자, 이 컴파트먼트 뭐냐면 자, 선박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선박 구조에서 배우다 보면요. 여기다 볼게요. 자, 선박 구조에서 배우다 보면 이게 선박이 이렇게 이제 구획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죠? 자, 구획별로 나눠져 있는데 한쪽이 이렇게 이제 빵꾸 나서 자, 물이 찹니다. 물이 차. 근데 한쪽에 빵꾸 나서 이렇게 물이 차더라도 선박이 침몰당하지 않을 정도로 그죠? 그래서 마지노선을 더 뒀습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한참 아래 있어요. 마지노선을 더 뒀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는 자, C는 어떤 선박에 추가된다? 여객선에 추가되는 자, 요런 이제 흘수선의 기준이 되겠다.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여객선은 요 C를 넘어가면 안 된다는 표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저 밑에 이제 3번 볼게요. 자, 만재수에 적용했는데 방금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장황하게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이렇게 이제 줄글로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냥 간단히 한번 읽어볼게요. 자, 선박이 항해한 수역은 자, 계절에 따라서 자, 해상 상태가 다르겠죠. 그죠? 이렇게 뭐 날씨에 따라서 또는 이제 뭐 물의 온도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면을 아까 말했던 이제 열대대역 어디입니까? 트로피컬이죠. 자, 그리고 이제 계절 열대구역 그리고 이제 하기대역 하기라면 이제 썸머를 말한 거고. 자, 그러면 이제 계절 동기대역 윈터죠. 그죠? 이제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이렇게 이제 각각 이렇게 이제 또 나누겠다. 자, 이렇게 이제 쭉 나열되어 있고. 자, 넘겨버리십시오. 그게 어렵네. 이해만 되면 없고. 자, 밑에 4번 갑니다. 자, 구획 만재 흘선을 보면요. 자, 뭐가 중요하냐면 자, 밑줄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어떤 선박? 여객선입니다. 그죠? 이제 여객선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 만재우선을 나타내는 자, C를 자, 부가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자, 요게 이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C는 자, 어떤 선박에 여객선에 부과되는 흡수선 중에 하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밑에 이제 자, 2번 보면요. 자, 이 만재우선 C에 대한 부가 설명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 C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C는요. 자, 국제해사 인명안전협약. 요거 이제 아까 제가 살짝 언급드렸는데 자, 솔라스입니다. 자, 솔라스는 우리가 이제 타이타닉호 때문에 만들어진 자, 국제 협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자, 선박 안전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선박 안전. 선박 안전. 뭡니까? 선박 안전. 선박 안전. 다시 선박 안전입니다. 선박 안전에 관한 국제 협약은 뭐? 솔라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국내법은 선박 안전법. 이해했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이 솔라스에 의해서 자, 정해진 것으로 자, 이렇게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 선박의 어느 부분이 이렇게 빵꾸가 나가지고 자, 이렇게 이제 물이 차더라도 침수가 되더라도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안전에 의한 마지노선을 두기 위해서 침수의 정도를 한정해서 자, 일정한 한계선을 넘지 않도록 자, 흘수를 제한했다. 이게 이제 C에 대한 부가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번 내용만 보더라도 자, 2번 내용 이렇게 문구가 이제 있어요. 다음은 뭐에 관한 설명인가? 라고 묻는다면 자, 뭐로 대답해야 돼요? C냐, T냐, 자, TF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뭘로 대답해야 돼? C로 대답해야 되겠죠. 자, 이런 식입니다. 자, 밑에 이제 3번 갑니다. 자, 구획만재울선을 표시한 여객선은 자, 계절에 관계없이입니다. 자, 계절에 관계없이 자, 무조건 C만 넘지 않으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C를 넘으면 안 된다. 그래서 자, 초과하여 항행할 수 없다. 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가서 자, 이제 5번 갑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목재만재울선이 있는데 자, 목재만재울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목재를 운반한 선박들 있죠. 자, 그런 선박들은 따로 이제 이렇게 이제 흘선을 표기해 놓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전 페이지 가면 여러분들이 이제 그 173페이지에 자, 가운데 이제 흘수표가 있죠.
자, 흡수표 맨 왼쪽에 보면 이렇게 이제 자, L이 붙은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자, L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목재를 의미하는 이제 럼버를 표시합니다. 럼버. 그죠? 간단히 좀 철자 한번 써볼게요. 자, 참고로만 안 하세요. 자, 목재를 의미하는 이제 럼버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자, 목재를 운반하는 선박은 이렇게 이제 흡수표를 따로 표시하기도 한다.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L이 표가 된다. 다시 이제 페이지 넘어가서 한번 쭉 읽어볼게요. 자, 갑판, 적재, 못재 운반선은 자, 원표 후방에 자, 별도로 이렇게 이제 표시한다. 여기서 이제 뭘 표시한다? S에다가 L을 붙인 LS를 표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LS는 자, L을 보고 아, 럼버구나. 아, 목재 운반선이구나.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자, 기억하시고. 자, 그 밑에 6번 표도요. 아까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그림 그려서 설명했던 내용이 글로 이제 표로 딱 정리되어 있는 겁니다. 자, 볼게요. 자, 하기 만질선의 기호는 뭐가 되겠다? 썸머 생각하면 돼. 자, 뭐가 되겠다? S 썸머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하기 자, 이렇게 이제 해수에 적용된다. 자, 두 번째. 자, 동기 만질선 갑니다. 자, 동기는 자, W죠. 자, 뭡니까? 윈터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윈터. 자, 동기 때의 해수에 적용된다. 자,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 자, 세 번째 합니다. 자, 동기 북대서양 만질선에 되어 있죠. 그죠? 자, 동기. 자, 윈터. 자, 북대서양. 자, 노스 아틀란틱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약어로 자, WNA입니다. 자, 기억을 좀 해주고. 그래서 자, WNA. 다만 이제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자, 북이 자, 동그라미. 자, 몇 도? 36도, 자, 이런 것들이 출제자들이 정말 좋아하는 내용들입니다. 뭐 36도인지, 34도인지, 35도인지 이런 것들, 그죠? 이제 36도의 자, 이북에 대해서, 그죠? 자, 이남도 아니야, 이북이야. 당연히 찬구역이니까 이북 쪽이 되겠죠, 그죠? 자, 이북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횡단하는 선박에 대해서 적용한다. 다만, 자, 바로 안에, 자, 근해 구역 및, 그리고 자, 길이, 자, 100m 이상 동그라미. 자, 이 선박은 WNA 검표가 없다. 그죠? 그래서, 자, 근해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가까울 근자죠. 그죠? 자, 가까운 바다만 항해하는 선박은 그렇게 이제 위험하지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굳이 이제 표현할, 그릴 필요가 없고, 자, 100m 이상 선박도 여러분들이 수치를 좀 알아두십시오. 알겠죠? 자, 그래서, 자, 근해구역, 자, 100m 이상, 자, 기록을 해주고. 다음에 이제 열대 만재 흡수원, 자, 열대는, 자, T를 의미한다고 했죠? 자, T가 뭐가 되겠다? 트로피컬이 되겠다. 자,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제 열대 해수. 그래서 이제 트로피컬. 그 밑에 이제 F와 TF는 두 개 이제 이렇게 짝대기 해가지고, 자, 두 개는, 자, 뭘 기준한다? 담수를 기준한다. 그죠? 나머지 위에 거는 모두 해수였죠. 그죠? 그래서, 자, 하기 담수는, 자, F가 되겠다. 자, 그리고 이제 열대 담수는, 자, TF가 되겠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 정리하고. 자, 그 밑에 이제 팁박스 가서, 자, 좀 더 부가적인 내용 좀 더 해볼게요. 자, 뭐냐면, 첫 번째, 자, 1번 아까 배웠던 내용이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여기서는, 자, 뭘 추가한다? 아까 C를 추가한다고 그랬었고,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이제 그 만재율선을 정하는 데 기준이 있어서 처음에 뭘 정한다고 그랬습니까? 처음에 뭘 정한다고 그랬어요? 처음에 만재율선 정할 때 뭐부터 정한다? 하기부터 정한다고 그랬죠. 자, 하기를 정하고 나서 자, 위에는 뭐가 만들어지고 T가 만들어지고, 자, 아래는 뭐가 만들어져요? W가 만들어지죠. 자, T와 W의 간격은 자,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똑같은데, 자, 그 밑에 이제 내용 보시면, 자, 동기건연 같은 경우는요. 자, 동기건연은 처음에, 자, 하기건연 있죠. 자, 요게 이제 하기건연입니다. 자, 하기건연에다가, 자, 48분의 D를, 자, 더한다, 뺀다. 자, 더한다 돼 있죠. 자, 더한다, 뺀다. 더한다 돼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서 말하는 D는요. 자, 하기만재 흡수를 말합니다. 자, D는 드라프트 약자예요. 알겠죠?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요거 이제 다시, 이건 좀 심한 개념인데, 자, 동기건연 같은 경우는 요 하기건연, 다시 그림 그려볼게. 아씨, 더럽네. 처음에 먼저 이제 S를 정하고, 자, 그 위쪽에 좀 더 따뜻한 뭐가 있다? 자, 트로피컬이 있다. 자, 그 밑에 이제 차가운 뭐가 있다? 윈터가 있겠다. 맞죠? 그럼 요게 이제 갑판이잖아. 그죠? 갑판. 자, 그러면, 자, 이 동기건연이라는 것은 여기 말하죠. 자, 동기건연은 자, 영어표를 말하겠네. 맞죠? 자, 항상, 자, 기준이 되는 선은 뭡니까? S죠? 그죠? 그래서, 자, 하기건연. 자, 하기건연이라 말하는 것은, 자, 요걸 말하겠죠? 자, 여기에다가, 자, 요 간격. 자, 요 간격이 얼마라고 했어요? 48분의 D라고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D는, 자, 하기건연. 자, 하기건연의, 다시,
자, 하기 때에 있어서 이제 드라프트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자, 하기 만제 흡수 다시 자, 하기 만제 흡수만 하는데 여기서 48분의 d를 어떻게 해요? 더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더해주면 바로 동기건이 나오겠다. 알겠죠? 자, 마찬가지로 자, 이 트로피컬 자, 열대 건염 같은 경우는요. 열대 건염은 마찬가지로 하기 건염에다가 자, 같은 색으로 자, 하기 건염에다가 자, 요 열대 건염 같은 경우는 요거죠. 옆이죠. 그죠? 하기 건염 여기서 어떻게 하세요? 48분의 1을 빼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이 높이가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반대로 이제 빼주게 되겠다. 그죠? 자, 이런 개념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간단히 이렇게 받고 이제 한 참고만 하세요. 자, 그 밑에 이제 3번 자, 선명과 이제 선적항 요건 좀 가볍게 봅시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선박을 운항하다 보면 상대방이 정체를 알아내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뭐 충돌 방지를 위해서라도 자, 우리 야 어디 나와봐. 그죠? 야 A야 좀 비켜주라. 이렇게 말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선명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보이는 족족 다 그려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선박을 그리는 모양이 대부분 이렇습니다. 그죠? 자, 선박을 크게 보면 거의 3면밖에 없다고 보면 돼요. 3면. 왜? 선수 쪽은 이렇게 이제 모이는 모양이고, 자, 우리 선미 쪽은 이렇게 이제 판판합니다. 그죠? 그래서 선박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이제 3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 선수 양쪽에다 이렇게 이제 선명을 적고,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데 어디? 선미 쪽에다가 이렇게 이제 선명을 적게 되겠다.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선명은 언제 적는다? 선수 양현 양쪽입니다. 그리고 어디에다가 선미에다가 선명을 적게 되어 있다. 알겠죠? 그죠? 자, 볼게요. 그래서 선명은 자, 선수의 양형과 자, 선미에 적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각각 자, 우리나라 선박 같은 경우에는 한글로도 적고 이제 영어로도 적게 되어 있다. 그죠? 자, 그 밑에 이제 2번 갑니다. 자, 선박 번호라 되어 있는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선박 번호 자, 오피셜 넘버는요. 자, 브릿지 중앙부에 적게 되어 있다. 그래서 자, 이 브릿지 중앙부라 말하는 것은 자, 이거 이제 급한 그려 볼게. 자, 선박이 이제 이렇게 옆에서 보면 자, 브릿지가 자,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브릿지 이제 가운데다가 자, 오피셜 넘버를 이렇게 적게 돼 있다. 참고만 하시고. 자, 우리가 이제 호출보라는 게 있죠. 그죠? 자, 호출보란 이제 선박의 이제 별명, 애칭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선박의 호출보는 자, 이렇게 이제 있겠다. 다만 뭐 기재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 무선통신. 자, 우리 VHF 이렇게 잡죠. 그죠? 그래서 무선 통신을 할 때 사용되는 자, 선박의 이제 애칭을 우리가 이제 콜사인이라고 하고, 그래서 자, 보통 이제 4자리의 숫자 또는 이제 문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죠? 웃어봐. 그래서 이제 제가 첫 번째 탔던 배가 이제 아직도 기억납니다. 3 폭스트롯, 에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4개의 문자로 구성되어 있다. 자, 그 밑에 이제 자, 2번 자, 선적항이 나오죠. 자, 선적항은 선박의 이제 고향입니다. 그죠? 선박의 고향. 알아서 뭐 할 것이야. 그래서 자, 크게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자, 어디에다 선미에다만 이렇게 적으면 됩니다. 그죠? 알겠죠? 그죠? 선미에다만 적으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선박을 관할하는 항을 말하며 자, 선미에 표기한다. 자, 이게 왜 제가 강조하냐면요. 자, 해사법규에도 이제 이런 선박 안전법에서 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뭐 선명을 어디에다 적는지, 다음에 이제 뭐 선적항 어디에 적는지. 근데 한번 출제가 됐어요. 뭐 선명을 선수에만 적는다, 선미에만 적는다. 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기 때문에 자, 이게 선박 안전법에 규정된 내용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기 때문에 뭐 중요합니다. 한번 출제가 됐으니까. 자, 기로 하시고. 자, 마지막에 이제 175페이지 가서 자, 선박의 이제 톤수 보겠습니다. 톤수. 자, 정리 좀 하고. 자, 여기까지 좀 이해 잘 됩니까? 잘 돼요? 오케이. 자, 갑시다. 자, 선박에 자, 톤수라고 하면요. 자, 2가지가 있습니다. 2가지가 있는데 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 부피라고 합니다. 간단히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있는 부피. 그걸 이제 좀 어려운 말하면 용적이라 합니다. 그래서 자, 선박의 크기를 이제 톤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갖고 있던 이런 이제 패러다임 있죠. 이런 이제 뭐 여러분들이 그 갇혀있는 프레임에서 좀 깨어서 나와야 됩니다. 아, 내가 알고 있는 톤은 진짜 무게인데 왜 부피를 톤이라고 하지? 그죠? 여기서 좀 깨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게 선박에서 말하는 톤수에는 2가지가 있는데 자, 하나는 자, 뭐가 있다?
자, 용적을 톤으로 하는 용적 톤수가 있겠다. 알겠죠? 자, 용적 톤수.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통상 알고 있는 무게 있죠? 그죠? 자, 무게를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자, 중량이랍니다. 그죠? 자, 중량 톤수. 자,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해했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우리가 말하는 용적은요, 부피죠. 자, 일정 부피를 1톤으로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용적 톤수입니다. 그죠? 여기서 말하는 일정 부피는 뭘 말하면 자, 2.832 자, 메타의 세제곱 있죠? 그죠? 자, 부피니까 세제곱일 거 아니야? 그래서 자, 2.832 메타의 세제곱을 뭘로 한다? 자, 1톤으로 간주해서 이렇게 이제 선박을 톤수로 이제 나타낸 거. 그죠? 용적을 톤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자, 뭐가 되겠다? 용적 톤수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 중요한 내용이 자, 2.832 숫자 중요하겠죠? 자, 2.822 막 이렇게 숫자입니다. 그래서 숫자 암기를 좀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요거를 자, 피트로 바꿔보면요. 자, 100피트가 됩니다. 이거는 쉽네. 그죠? 자, 100피트의 세제곱 기준 또는 자, 2.832의 자, 미터의 세제곱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이거를 1톤으로 간주한 게 뭐가 되겠다? 자, 용적 톤수가 됩니다. 알겠죠? 그죠? 그래서 자, 용적 톤수 이제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용적 톤수란 자, 부피를 톤을 만든다 그랬죠? 선박의 부피 용적을. 그죠? 그래서 자, 용적 톤수에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뭐가 있다? 자, 통톤수와 다음에 자, 순톤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요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자, 영어 용어까지 같이 외웠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회사용에서 나오니까. 자, 총 우리가 이제 자, 그로스톤이랍니다. 자, 우리가 뭐 GT라고 표현합니다. 그죠? 자, 그로스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순톤수라 말하는 것은 자, 네트톤이라고 합니다. 그죠? 자, 뭐라 한다? 자, 네트톤이지. 그죠? 자, 뭐 톤이란 표현도 똑같고 자, 톤이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톤이라고 하는 거고. 자, 지금 이 통톤수의 개념이 뭐냐면요. 잘 따라 됩니다. 자, 선박을 좀 그려볼게요. 자, 선박의 뭐야? 전체 모양이죠. 그죠? 자, 총톤수란 자, 어디에서? 자, 전체 용적에서 자, 선박의 이제 안전 또는 이제 위생과 관련해서 필히 정말 그 누구도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공간들이 있을 겁니다. 맞죠? 선박의 안전 무조건 위생 때문에. 그죠? 그래서 자, 이런 공간들을 자, 빼줍니다. 그죠? 자, 이런 공간을 우리가 이제 뭐라 하냐면 자, 제외 정량이랍니다. 자, 뭐라 한다? 제외 정량이다. 자, 여기서 말하는 제외 정량은 자, 어떤 공간이다? 안전 위생을 위해서 자, 사용하지 못하는 공간을 말한다.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전체 용적에서 이제 제외 정량을 빼게 되면 그게 이제 뭐 총 정량 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총 정량 또는 이제 뭐 총 톤수 똑같은 표현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이게 이제 총 정량이 나오는데 자, 이거를 우리가 이제 뭐로 표현한다? 총 톤수라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는요. 자,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 자, 대부분의 선박의 자, 크기의 지표가 됩니다. 자, 뭐가 된다? 크기의 지표가 된다. 자, 왜 크기의 지표가 있어요? 당연히 용적을 톤으로 했으니까 선박이 이제 크기잖아. 그죠? 자, 선박이 크기의 지표가 된다.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뭐가 있어요? 대부분이라고 했죠. 자, 대부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체는 아니란 얘기야. 그죠? 자, 뭘 제외하고 있냐면 자, 군함은 제외하고. 그죠? 자, 군함의 크기를 정하는 것은 따로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이 군함을 제외한 대부분의 선박 또는 이제 군함을 제외한 모든 선박의 크기의 지표가 되는 게 뭐가 되겠다? 자, 총톤수 또는 이제 그로스톤이가 되겠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자, 여기 이제 사전적인 정의입니다. 알겠죠? 그죠? 자, 이 정도만 좀 알아두시고. 자, 그 밑에 이제 순톤수 갑니다. 자, 순톤수 개념은요. 잠깐 자, 총정량이 나왔잖아. 자, 총정량을 다른 말로 하면 자, 총톤수 있죠? 총톤수 또는 이제 우리가 자, 총정량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죠? 자, 여기서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자, 총톤수라고 말하는 것은 다시 한번 반복해 볼게요. 총톤수라고 말하는 것은 어디에서? 자, 전체 부피에서 자, 뭘 뺐다? 자, 제외 정량을 빼면 바로 자, 총톤수 또는 총정량을 했었죠. 자, 여기서 한 번 더 뺍니다. 자, 뭘 빼냐면 우리가 이제 자, 공제 정량이라고 하는 것을 뺍니다. 그죠? 자, 우리가 이제 공제를 한단 말은 자, 우리가 이제 공제를 하는 표현은 어떤 표현이에요?
자,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제외하는 것을 말하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제외한단 말은, 자, 우리가 이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 공간이 어떤 공간이냐면, 자, 우리가 이제 선원실이라든가, 우리가 이제 창고라든가, 또는 이제 뭐 기관실이라든가, 자, 요런 이제 공간들이 있죠. 자, 요런 공간은, 자, 누굴 위해서? 공공을 위해서 사용되는 공간들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뭐라 한다? 공제 정리합니다. 그래서, 자, 이 부분들을 빼고 나면 바로 이제 순톤수가 됐는데,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살펴봤더니, 자, 그러면 선박의 전체 부피에서, 자, 전혀 안전위생을 사용하지 못하는, 자, 제외 정량을 빼고, 거기서 또, 자, 선원실, 창고, 기관실과 같은, 자, 공공을 위해서 사용하는 공간을 빼다 보니까, 자, 뭐만 남았다? 자, 상업적인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남았다. 여기서 말하는 상업적인 공간이란 우리가 이제 여객을 실는다거나 또는 이제 저 화물을 실을 수 있는 공간만이 남았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게 바로 자, 뭐의 개념이야? 순톤수의 개념이 되겠다. 알겠습니까? 그죠? 자, 여기 이제 이런 플로우를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야 돼요. 여기까지 좀 이해했습니까? 그죠? 여기까지 좀 일하시고. 그래서 자, 총톤수, 순톤수의 개념이 바로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여기까지 좀 이해됐나요? 다시 이제 이론서 가서, 자, 이게 이제, 자, 용적 톤수에 대해서 정확히 한번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시 이론서 가서. 자, 총톤수는, 자, 우리가, 자, 우선 위에 한번 내용부터 볼게요. 자, 선박의 크기를 용적으로 나타내는 데는, 그죠? 뭐, 용적이나 크기는 똑같은 말입니다. 부피. 그래서, 자, 용적으로 나타내는 데는, 자, 뭐가 있다? 총톤수와 순톤수가 있겠다. 그죠? 자, 총톤수, 순톤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중량으로 나타내는 톤수에는 좀 이따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있고, 뭐, 제하중량 톤수, 뭐, 배수 톤수가 있겠고, 자, 이렇게 있겠다. 자, 하여튼 뒤에서 배울 내용이고. 자, 그 밑에 이제 용적 톤수부터 볼게요. 자, 용적 톤수란, 자, 용적, 즉, 부피죠. 자, 부피를 톤으로 했다. 근데 이 부피의 기준이 되는 게 뭐가 되겠다? 2.832m의 세제곱이 되겠다. 피트로 하면 몇 피트? 100피트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 부피를 1톤으로 가져간다고야. 용적 톤수에서. 그래서, 자, 수치 정확히 좀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요거 단위도 기억해야 되죠. 단위. 그죠? 2.832피트의 세제곱 이렇게 찌값시하게 냅니다. 그죠? 자, 기억하시고. 자, 밑에 이제 총톤수 갑니다. 자, 용적 톤수에는 두 가지가 따로 있죠. 자, 총톤수와 다음에 이제 순톤수가 따로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총톤수, 우리가 이제 그로스톤이라고 있죠. 자, 그로스톤이라고 그러고, 자, 선박에 밀폐된 용적이죠. 제가 이제 전체 용적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죠? 자, 선박이 밀폐된 전체 용적에서, 자, 뭘 뺐습니까? 제외 정량을 뺐겠다. 그죠? 여기서 막 제외라는 말은 필히 제외할, 그죠? 자, 필히 제외해야 되는 부분이 그 밑에 이제, 자, 2번에 설명되어 있어요. 2번 가볼게. 자, 2번에 뭐라 설명되어 있냐면, 선박의 안전, 위생, 항해 등에 필요한 장소가 이제 바로 제외되는데, 자, 여기까지 미추치고, 자, 이거를 바로 뭐라 한다? 제외 정량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 2번 내용에 제외 정량이 좀 설명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좀 이해했습니까? 다시 1번 가서, 자, 이게 이제 총영저의 단위가, 아까 이제 말했죠? 자, 2.832. 그리고 이제 뭐 피트라면, 자, 100피트의 세제곱으로 1톤으로 나타낸다. 자, 이게 이제 총톤수의 개념이 되어 있고, 자, 그 밑에 이제, 요게 이제 간단하게, 자, 1번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식으로 표현했죠. 그래서, 자, 총정량이라고 표현합니다. 총적재량. 똑같은 말이에요. 그죠? 자, 총적재량이란, 자, 밀폐된 총용적에서, 전체 용적에서, 자, 제외 정량을 빼면 바로 총정량이 나오겠다. 이게 이제 총톤수의 개념입니다. 그죠? 자, 그리고, 자, 2번 내용 그 뒤에 가볼게요. 자, 뭘 제외한다? 군함을 제외한다. 그죠? 자, 군함을 제외한, 자, 대부분의 선박, 그러니까 모든 선박을 표현하면 됩니다. 그죠? 자, 모든 선박의, 자, 크기의 지표가 되겠다. 자, 무게의 지표 아닙니다. 자, 뭐의 지표? 뭐의 지표? 크기의 지표입니다. 자, 크기의 지표인지 무게의 지표인지 정확히 구분해야 돼. 자, 요게 이제 정말 기본적인 개념들인데, 중요한 개념인데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자, 용적 톤수가 크기인지 무게인지도 구분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정말 기초적인 작업입니다. 그죠? 자, 그 밑에 갑니다. 자, 3번 내용 보면, 자, 요걸 가지고, 자, 많이 이제 헷갈리게 합니다. 자, 봐봐. 자, 이제 기본적인 개념 알려드렸는데, 자, 총톤수는 선박이 그냥 전체 크기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전체 크기. 그래서, 자, 우리가 자동차도 그렇고, 집을 가지고 있어도 그렇고, 세금을 냅니다. 근데 그 내는 기준이 뭐야? 집 크기죠. 또는 뭐 집의 가격, 또는 이 자동차 배기량 기준으로 이제 세금을 냅니다. 자, 결국엔 뭐가 되겠다? 크기가 되겠다. 그래서, 자, 선박의 크기를 기준으로 이제 세금을 내는데, 자, 우리가 이제 총톤수에 의해서 내는 세금은 대부분의 세금 이렇게 이제 큰 맥락으로 좀 알아주시면 돼요. 알겠죠? 자, 하나하나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알겠죠? 자, 그 뒤에서 제가 순톤수에서 내는 세금은 제가 구분해 드릴게요.
알겠죠? 그래서 자, 이 총톤수에서 내는 세금은 총톤수에 의해서 내는 세금은 그냥 대부분의 세금 이렇게 기억하라. 자, 그리고 그 밑에 갑니다. 자, 그래서 자, 그 밑에 이제 4번 가면요. 자, 선박 국적증서에 기재된다. 자, 선박 국적증서라는 것은 자, 이 배가 이제 어느 정도 크기를 갖고 있는지 당연히 그 기준이 되겠죠. 근데 이제 순톤수는 상업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그 크기를 나타내기 때문에 선박의 전체 크기를 할 수 없죠. 그죠? 자, 선박의 전체 크기는 뭐라 할 수 있어요? 총소수잖아. 그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선박 국적증서에 기재되는 선박의 크기는 순톤수가 아니라 당연히 총톤수가 되겠다.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선박 국적증서에 되는 이렇게 국적증서에 자, 기재되는 톤수가 순톤수인지 다음에 이제 총톤수인지 이것도 이제 구분을 좀 해야 되겠다. 자, 기억하시고. 자, 밑에 이제 순톤수 갑니다. 자, 순톤수의 이제 그 중요한 개념인데, 자, 처음에 이제 이것도 설명했죠. 자, 순톤수는 자, 어디에 사용된다? 상업적인 목적에 사용되는 용적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상업적인 목적이란 자, 화물이나 자, 여객 운송에 사용되는 자, 그런 부피만을 우리가 이제 순톤수로 하겠다. 알겠죠? 그죠? 자, 결국 이제 요거를 그냥 이제 흐름에 따라서 보면 됩니다. 자, 전체 부피에서 뭘 뺐어요? 안전위생에 관련된 부피를 빼고, 자, 거기서 또 자, 선원실, 창고, 기관실을 빼다 보니까 그 나머지 뭐가 있겠어요? 당연히 여객이나 화물을 실 수 있는 공간 남았죠. 그죠? 자, 그게 이제 바로 순톤수란 거야. 그죠? 자, 밑에 이제 2번 갑니다. 뭐 똑같은 내용 그대로 나왔죠. 자, 화물창의 용적 또는 이제 여객의 정원을 나타낸다. 그래서 화물창의 용적 또는 이제 여객의 정원을 나타내는 용적 톤수는 자, 순톤수다, 자, 총톤수다, 순톤수다. 자, 이렇게 배우면 되고. 자, 밑에 이제 3번 갑니다. 계속 똑같은 말이죠. 그죠? 자, 직접적인 상행위를 자, 위한 용적을 표시한다. 자, 이제 세금이 좀 달라지는데, 자, 입항세, 톤세, 항만시설 사용료, 다음에 검역수수료. 자, 이게 이제 다 뭐와 관련된 거냐면요. 자, 입항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입항과. 자, 그러면 단순히 생각해봐. 자, 요거를 제가 이제 문제로 만드는 유형이 어떠냐면요. 자, 총톤수에 나온 세금, 그리고 이제 순톤수에 나온 세금을 이렇게 이제 섞어가지고 이게 옳은 문장, 틀린 문장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제 요 세금의 종류를 구분하는 게 중요한데, 단순히 생각해봐. 자, 상선이죠. 바로 이제 상행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상선의 목적이 뭐예요? A에서 B로 이동해가지고, 자, 운임을 받는 게 상선이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입항을 합니다. 배가 입항을 했다는 얘기는, 자, 뭐 때문에 입항했어요? 상업적인 목적으로 입항했잖아. 그죠? 그래서, 자, 그 상업적인 목적이 이용되는, 자, 그런 행위들이 바로 순톤수와 연결되는 그런 이제 세금들이 되겠다. 이해했습니까? 그러면, 좀 생각해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상행위, 우리가 이제 입항세, 이해되죠? 자, 톤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항만시설 사용료, 우리가 이제 항만에 입항해 있으니까 항만시설 이용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항만에 들어가기 전에, 자, 그 배가 깨끗한지 더러운지 뭘 받습니까? 검사를 받습니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검역이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자, 입항할 때 검역받기 때문에 이것도 다 입항과 관련된 것들이다. 알겠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입항과 관련된, 즉, 입항은 상업적인 목적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입항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 이거는 순톤수와 관련된 세금은 다 이런 것들이 되겠다. 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굳이 외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자, 밑에 이제 4번 갑니다. 자, 4번은 제가 아까 이제 총 정량에서 공제 정량 뺐다고 했죠? 순톤수란. 그죠? 그래서, 자, 총 정량은 아까 요거 이제 그대로 내놓은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해볼게요. 자, 총 정량에서 자, 공제 정량을 뺀 건데, 자, 여기서 말하는 공제 정량이란, 자, 선원시라든가, 또는 우리가 이제 뭐 밸런스 탱크도 있죠? 자, 밸런스 탱크란 자, 배의 이제 그 무게 중심을 잡기 위해서 그 밑에 이제 넣는 그 바닷물로 이제 밸런스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밸런스 탱크란 그 배의 하부에 있어요. 자, 여기에도 바닷물을 넣기 때문에 여객 여기다 넣을 수 있습니까? 화물 여기다 넣을 수 있어요? 못 넣겠죠. 그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공제전량 포함되는 내용들이고. 자, 그리고 밑에 뭐 갑판 창고, 기관실과 같은 이렇게 이제 공적인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은 다 빼줘야 되겠다. 이게 이제 공제정량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죠? 그래서 저 밑에 이제 쭉 가고, 자, 5번도 마찬가지로, 자, 똑같은 내용이죠. 자, 우리가 이제 순톤수라 말하는 것은 어떤 공간이 되겠다? 상행위. 그죠? 그래서 뭐 여객이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자, 그런 공간의 용적을 똑같습니다. 자, 뭘? 2.83미터 세제곱 또는 이제 100피트 세제곱 기준으로, 자, 1톤으로 나타내는 게 바로, 자, 우리가 이제 순톤수가 되겠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마지막 갑니다. 자, 이게 이제 마지막 이제 정리가 됐죠? 자, 순정량, 뭐 순톤수 똑같은 표현입니다. 순정량은 자, 총 정량에서
자, 뭘 뺐다? 공제 정량을 뺐다. 알겠죠?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하나, 둘, 세 개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개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공부하는 방법은요. 저도 어떻습니까? 수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냥 머릿속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쭉 풀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 백작 수법이라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뭡니까? 이제 가지치기 있죠? 첫 번째 써봐요, 그냥. 톤수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영juk 톤수, 그리고 이제 뭡니까? 자, 중량 톤수가 있고, 이거 적었구나. 그리고 이제 영juk 톤수에 뭐가 있었지? 당연히 총 톤수, 다음에 이제 순 톤수가 있었지. 그리고 이제 순 톤수와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굳이 쓰지 않아도 좀 머릿속으로 쭉 날려보세요. 저는 그냥 굳이 안 씁니다, 공부할 때. 머릿속에 그냥, 총 톤수에는, 이런 내용이 있었지. 그리고 내가 만약에 책이랑 그때 이제 다 생각해보고 나서 기억이 안 난 게 있으면 봅니다. 기억이 안 난 게 있으면 그 다음에도 기억이 안 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기억이 안 난 것만 체크해 놓습니다. 이건 내가 몰랐다는 내용이니까.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공부할 양 또는 시간을 현저히 줄여갈 수가 있어요. 내가 확실히 아는 건 아는 거고 모르는 건 모르는 거니까.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쭉 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용적 톤수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자, 중량 톤수 가볼게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선박을 이제 처음 접하신 분들은, 자, 이런 의문점이 들 겁니다. 선생님, 배가 이따시만 큰데, 선박의 중량은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뭐, 저울에 올라가면 이제 중량이 재진다지만, 자, 선박도 이렇게 중량이 올려놓나요? 자, 그런 의문이 줄 수 있겠죠? 그죠? 자, 요런 의문점은요, 아주 옛날 예적에, 제가 우리 이제 존경하는 형님이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어떤 형님이야? 우리 메데스 형님이야. 누구? 메데스 형님. 아르키메데스. 그죠? 자, 아르키메데스 형님이 뭘 발견했냐면, 자, 우리가 이제 왕관을 이제 이렇게 넣다 보니까, 왕관을 이제 넣습니다. 자, 물이 가득 차 있는 욕조에 넣는데, 자, 왕관을 놓고 나서 이제 흘러넘친 물이 있죠? 자, 흘러넘친 물의 무게가 왕관의 무게가 같다는 걸 발견한 겁니다.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그 무게가, 자, 이 선박의 무게는 그만큼 물을 밀어내는구나. 자, 밀려난 물의 그 무게는 선박의 무게가 같다라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이 개념이 바로 이제 베스톤수의 개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자, 베스톤수란 뭡니까? 우리 배척한다고 그랬죠? 배척한다. 물을 밀어내는 겁니다. 자, 물을 그래서 배수라고 하고 다음에 톤수. 그죠? 그래서 밀려난 물의 무게는 선박의 무게가 같다라는 게 바로 베스톤수의 개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시고 그래서 이제 중량 톤수는 자, 뭘 기준한다? 자, 베스톤수를 기준한다.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다시 해볼게요. 자, 베스톤수란 자, 우리가 선박이 이렇게 이제 물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박이 물에 가라앉아 있을 때 자, 이 선박이 수면 하의 부피 있죠? 수면 하의 부피만큼 그만큼 물이 밀려났을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자, 요 부피만큼의 물의 무게가 바로 어떤 개념이 되겠다? 베스톤수의 개념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자, 요거를 이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정확히 다시 보자면요. 자, 이 선박 수면 하의 부피 있죠? 그죠? 이거를 자, 배수 용적이라 합니다. 자, 뭐라 한다? 배수 용적이라 하겠다. 그래서 단위는 당연히 뭐가 있어요? 용적이니까 미터의 세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배수 용적이란 수면 하에 자, 물이 밀려난 전체 부피를 우리가 이제 뭐라 한다? 배수 용적이라 합니다. 그죠? 자, 그리고 자, 이 용적에서 당연히 자, 이 톤수라는 무게로 이제 바꾸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죠? 자, 이 바꾸는 작업은 뭐 필요하냐면 자, 물에 이제 비중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죠? 자, 비중을 곱해주면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표준에서의 비중은 여러분들이 그냥 상시로 알아두세요. 자, 얼마 되겠다? 자, 1.05가 되겠다. 그리고 이제 물의 비중, 그냥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먹는 물의 비중 얼마입니까? 1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그냥 비중, 말이 비중인데 그냥 밀도라 생각하면 돼요. 밀도. 알겠죠? 그래서 자, 물의 밀도 1. 그리고 이제 표준 해수의 밀도 얼마입니까? 자, 1.06. 그래서 해수가 더 무거운 거예요. 소금이 덜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자, 이런 개념이 있겠다.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자, 물을 밀어낸 부피를 뭐라 한다? 배수 용적이라고 그러고 자, 여기다가 뭘 곱합니까? 그때 해수에 뭘 곱해? 비중을 곱합니다. 자, 비중을 곱하면 바로 이제 무게가 나오는데 자, 이거를 무슨 톤수로 한다? 배수 톤수. 그래서 단위가 뭐가 된다? 톤이 됩니다. 그때부터. 알겠죠? 그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네모 박스 가서 자, 이론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중량 톤수의 기준은 우리가 이제 자, 배수 톤수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자, 영어까지 충분히 알아둬야 합니다. 자, 영어는 우리가 이제
자, 디스플레이스먼트 톤이랍니다. 그래서 약어로 자, DISP 이렇게 이제 따옴표를 쓰기도 합니다. 그죠? 자, 디스플레이스먼트 톤 또는 디스플레이스먼트 톤이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알겠죠? 그죠? 그래서 자, 밑에 이제 1번 내용 보시면 자, 배수량에 이제 그냥 단순히 이렇게 이제 톤을 붙인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배수량이란 밀려난 물의 양을 말합니다. 그게 이제 배수량이 어려움없죠. 자, 밑에 2번 갈게요. 자, 2번 보면 아까 자, 이 용적 톤수 다시 반복. 용적 톤수는 자, 뭡니까? 총 톤수와 순 톤수를 곱낸다고 했죠. 자, 모든 선박의 크기의 지표가 되는 것은 뭐가 되겠다? 총 톤수가 됐었다. 근데 어떤 선박은 제외하고 군함은 제외하고 자, 군함의 크기의 지표가 되는 건요. 요 배수 톤수입니다. 기억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자, 군함의 크기의 지표는 배수 톤수가 되겠다. 자, 여기서 갈게요. 자, 밑에 이제 팁박스 가서 자, 용어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자, 배수 용적 나왔죠. 자, 배수 용적이란 자, 수면 하의 성체 용적을 말합니다. 배수 그만큼 수면 하의 선박이 가라앉은 있는 만큼 그만큼 밀어냈겠죠, 물을. 그죠? 그래서 자, 물을 밀어냈다, 배척했다, 배수 용적이랍니다. 알겠죠? 그래서 자, 배수 용적이라고. 그래서 단위는 당연히 부피니까 뭐겠어요? 미터에 세제곱이 되겠죠. 자, 미터에 세제곱. 자, 그 밑에 이제 자, 배수량은요. 자, 물의 무게를 말합니다. 말 그대로 밀려난 물의 양. 그죠? 그래서 물의 무게를 말하는데 즉 이게 뭐가 된다? 선박의 무게가 되겠다. 그죠? 선박의 무게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배수량은 자, 뭐에다 물 곱한다? 배수 용적에다가 뭐만 곱하면 된다? 액체의 비중만 곱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때는 자, 미터의 세제곱에서 그때부터 이제 뭘로 바뀐다? 자, 톤으로 바뀌겠다. 알겠죠? 그죠? 톤으로 바뀐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이제 자, 배수량도요.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죠? 하나는 자, 배수 톤수를 자, 만재 배수 톤과 자, 카메라 그리고 자, 경합 배수 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죠? 자, 만재는 아까 들어봤죠? 자, 만재는 어떤 상태야? 배가 어떤 상태? 짐을 가득 실은 상태가 만재 상태였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그림으로 좀 그려보면 자, 그 위에다 그릴게요. 자, 여기 이제 배가 있습니다. 자, 배가 있고 자, 짐 싣고 그리고 자, 요것도 싣고 그리고 이제 자, 요것도 싣고 색깔이 많네. 자, 색깔 5개. 요것도 싣고 그다음에 이제 요것도 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홀수선이 자, 여기까지 가득 찼어요. 요게 이제 만재입니다. 만재였어요. 그래서 자, 여기까지 가득 찼을 때의 무게가 바로 뭐가 되겠다? 만재 배수 톤수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간단합니다. 이것도 영어 간단해요. 자, 아까 이제 배수 톤수 영어 뭐였죠? 디스플레이스먼트였죠. 만재 가득 찼다. 뭡니까? 풀 디스플레이스먼트. 그죠? 풀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바로 이제 만재 배수 톤수가 되겠다.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자, 만재 배수 톤수란 다시 한번 이제 문자로 좀 설명드리면 자, 선박의 이제 전체 무게를 말하는데 선박의 전체 무게 어떤 무게냐면 자, 만재 배수 톤수란 봐봐요. 자, 선박이라는 깡통 무게가 있겠죠. 그죠? 그냥 아무것도 실지 않았을 때 깡통 무게에다가 자, 뭣도 실어? 자, 화물도 있고 자, 연료유도 있고 우리가 이제 물을 써야 되니까 청수도 있고 그 밖에 이제 뭐 있습니까? 연료유, 청수, 다음에 뭐 발라스도 있겠고 그 다음 기타 이제 중량, 불명, 불명, 중량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무게, 그죠? 그래서 뭐 연료유, 자, 화물, 자, 등등등 다 더해 놓은 게 뭐가 되겠다? 만재 배수 톤수가 되겠다. 알겠죠? 자, 그리고 자, 경합 배수 톤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자, 경합 배수 톤수는요 이 상태입니다. 그냥 무슨 상태? 깡통 상태. 이해했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경하, 가벼운 형자죠. 가볍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자, 라이트 디스플레이스먼트라는 톤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쉽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게 자, 경합 배수 톤수가 되셨다. 자, 그러면 자, 경합 배수 톤수를 다시 이제 문자로 고쳐보면 여기 이제 무슨 무게라고 했습니까? 선박 깡통 상태일 때의 무게를 말한다고 했죠. 맞죠? 자, 그러면 자, 이 만재 배수 톤수에서 자, 경합 배수 톤수를 빼보겠습니다. 빼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뺀다면 자, 이 만재 배수 톤수는
깡통에다가 자, 연료, 다음에 뭐 청수, 다음에 뭐 발라스트 다 더해가지고 요게 이제 만지베스톤스였고, 자, 경화베스톤스는 이제 깡통 무게였죠. 단순히 이제 그림에서 볼게요. 자, 여기에서 깡통 무게만 뺍니다. 그럼 뭐만 남아요? 안에 내용물이 남죠. 그죠? 그래서 이걸 뺀 무게는 바로 이제 자, 내용물의 무게를 말하는데, 자, 이 내용물의 무게를 뭐라 말하냐면 우리가 자, 재화중량 톤수라고 표현합니다. 자, 뭐라 한다? 재화중량 톤수. 그죠? 자, 재화란 표현은요, 자, 그냥 물건이란 표현입니다. 그죠? 이해했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재화중량 톤수라 표현하고 이거를 우리가 자, 데드웨이트 톤이라 말합니다. 자, 뭐라 말한다? 데드웨이트 톤. 자, 그러면 자, 데드웨이트 톤의 개념을 이제 한글로 좀 정리를 해볼까 하는데, 자, 데드웨이트 톤에는 아까 이제 내용물이 있었죠. 그럼 내용물의 종류를 좀 알아야 되겠네. 자, 내용물의 종류에는 자, 뭐 있다? 자, 요거만 빼면 돼. 그죠? 선박 깡통 무게만 빼면 될 거 아니야? 깡통 무게를 빼면 화물 플러스 자, 연료유 플러스 자, 청수 플러스 자, 불명 중량 플러스 자, 발라스트 다 들어있죠? 그죠? 자, 요런 무게를, 그러니까 내용물의 무게를 말하는 게 뭐가 되겠다? 재화중량 톤수가 되겠다. 알겠습니까? 그죠?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그냥 필수적인 내용을 좀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이제 1번 가서. 자,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다시 이제, 자, 175페이지 맨 아래 내용, 그냥 텍스트로 되어 있는 내용 한 번만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베이스 톤수까지 배웠을 건데, 자, 베이스 톤수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뭐, 만재 베이스 톤수와 다음에 경화 베이스 톤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만재 베이스 톤수란, 그 밑에 볼게요. 자, 만재 흘선까지, 자, 화물, 연료, 자, 모든 걸 다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자, 이 무게를 바로 뭐라 하겠다? 만재 베이스 톤수 하겠다. 그러면 이걸 내용물로 본다면, 만재 베이스 톤수란 선박 깡통 무게에다가 그 내용물의 무게를 전체 다 더한 게 바로 만재 베이스 톤수가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자, 경화 베이스 톤수 보겠습니다. 자, 경화 베이스 톤수란, 자, 화물, 연료, 청수, 내용물을 다 뺐어요. 그럼 뭐만 남아? 선박 깡통 무게만 남죠. 그죠? 자, 깡통 무게만을 의미하는 게 뭐가 되겠다? 경화 베이스 톤수가 되겠다. 알겠죠? 자, 다음 페이지 갑니다. 다음 페이지에서. 자, 이제 재화중량 톤수가 나왔습니다. 자, 재화중량 톤수, 자, 영어로 뭐라 한다고 했죠? 자, 데드웨이트 톤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약어로, 자, DWT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데드웨이트 톤이라고 하고. 자, 그 밑에 이제 1번 내용 보면, 자, 선박이 적재할 수 있는, 자, 최대 무게, 즉, 최대 내용물의 무게를 말합니다. 내용물의 무게. 그죠? 그래서, 자, 내용 무게를 말하는데, 자, 2번 내용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이 데드웨이트 톤은 어디에서 뭘 뺀다? 만재 베이스 톤에서, 자, 이 경화 베이스 톤수를 빼면 뭐만 남는다? 내용물만 남는다. 그래서, 자, 내용물의, 자, 최대 무게를 바로, 자, 데드웨이트 톤이라고 하겠다. 알겠죠? 자, 그럼 밑에, 자, 3번 갑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매매와 용선의 산정이 기준이 된단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상선이란 건요, 자, 목적이 뭡니까? 내가 물건을 이동시켜서, 자, 수익을 얻는 게 바로 이제 상선의 목적이죠. 그러면, 물건을 얼마만큼 많이 옮기는 게 중요하겠네. 맞죠? 그러면, 자, 물건을 얼마만큼 많이 옮긴다. 그게 이제 뭐가 됐어요? 바로 재화중량 톤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바로 선박의 매매와 다음에 이제 자, 용선료 산정이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자, 소짐사를 위해서 자, 용선료란 뭐냐면요. 자, 배를 빌리는 것을 용선이라고 합니다. 그냥 배를 렌트하는 거야. 그죠? 내가 이제 자동차를 빌려서 그냥 물건을 옮겨주는 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용선료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이게 자동차를 빌리는 것도 내가 짐이 많으면 5톤 트럭 빌릴 것이고 또는 이제 짐이 좀 적으면 1톤 트럭 빌리겠죠. 그 용선료 기준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 밑에 이제 자, 4번 갑니다. 자, 그러면 자, 재화중량 톤수는 이것만 기억하면 돼. 뭐다? 내용물의 총량이다. 자, 그러면 내용물이 총량이니까 자, 연료, 윤활유, 밸러스트, 청수, 저작물, 다음에 이제 뭐 화물 다 포함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포함되어 있다, 제외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 제외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 잘 기억해야 돼. 자, 포함되어 있다, 제외되어 있다. 포함되어 있다. 자, 그리고 자, 여기서 하나 더 파생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요. 자, 순재화중량 톤수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순재화중량 톤수는요. 순수한 재화중량 톤수입니다. 자, 결국에는 상선의 목적이 뭐야? 물건을 옮겨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이 재화중량 톤수에서 순수하게 화물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톤수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그건 뭐가 되겠다? 순재화중량 톤수가 되겠다. 그러면 자,
자, 순재화 중량 톤수에는 연료의 정수, 불명 중량 이런 걸 다 빼야 되겠죠. 그죠? 다 뺀 그냥 화물 무게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이해를 하려면 순재화 중량 톤수 옆에다가 순수한 화물 중량이라 써놓으시면 좀 더 이해하기 편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 순수한 화물 중량 멍때리지 마요. 그래서 자, 밑에 이제 내용 보시면 순재 화물 중량 톤수에는 실제 절제할 수 있는 순수한 화물량이 되겠다. 자, 그렇게 적혀 있죠. 그죠? 그래서 자, 재화 중량 톤수에 있던 자, 화물을 제외한 자, 연료, 윤활유, 탱크 내 밸러스트, 다음에 불명 중량 등이 어떻게 된다? 제외가 되겠다. 그죠? 그래서 자, 그 위에 이제 나온 자, 4번 문구와 다음에 화살표상의 문구를 정확히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자, 위쪽에서는 포함한다 돼 있고 아래쪽에서는 제외한다 돼 있죠. 근데 요거를 굳이 외울 내용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당연한 겁니다. 자, 재화 중량 톤수는 뭡니까? 옆에 그냥 옆에 적어놔. 내가 무슨 말했는지. 내용물의 총량. 그죠? 내용물의 총량이기 때문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다음에 순재화 중량 톤수는 순수한 화물량이니까 화물을 제외한 나머지는 어떻게 된다? 모두 제외가 되겠다. 그러면 이해하기 좀 편하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밑에 이제 3번 갑니다. 자, 거의 다 왔습니다. 자, 재화 용적 톤수가 또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 재화 용적 톤수는요, 뭐라? 자, 이렇게 이제 구분되기도 합니다. 대비되는 개념인데, 자, 요 재화는 뭡니까? 선박이 얼마만큼의 이제 물건을 옮길 수가 있는 그게 재화였죠. 그죠? 그래서 이제 옮길 수 있는 그 화물을 우리가 이제 재화라 그랬었는데, 그 화물의 양을 중량으로 확인했느냐, 중량으로 확인하느냐, 또는 이제 용적으로 확인하냐에 따라서 이걸 이제 재화 중량 톤수 또는 재화 용적 톤수는 아닙니다. 이해했습니까? 그게 이제 무게인지 부피인지 그냥 기준만 다른 거예요. 알겠죠? 그죠? 그래서 자, 무기로 따진다면 자, 재화 중량 톤수로 이제 구분하는 것이고, 이제 부피로 따진다면 용적이 되겠죠. 자, 왜 부피로 이렇게 나누냐? 아, 선생님, 무게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닌가요? 이럴 수 있겠죠. 그죠? 자, 근데 부피가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어떤 데냐면, 솜 있죠, 솜. 솜 봐봐, 솜 생각해봐. 솜이, 부피는 이따시만 한데, 무게는 어때요? 얼마 들어가 않잖아요. 그죠? 자, 그런 화물들 때문에 용적들도 이제 확인 안 한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죠? 그래서, 자, 그 밑에 이제, 자, 용적 톤수와 관련된,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화 용적 톤수는요, 자, 실제로, 자,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선창이 뭘 따진다? 용적을 따진다. 그죠? 자, 이것도 이제 옆에, 자, 숫자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1.133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1.133. 자, 미터의 세제곱이고, 자, 피트로 따진다면, 자, 40피트의 세제곱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위에서 나왔던, 자, 요 용적 톤수에서 나왔던 이 개념이 있죠. 자, 2.832, 그리고 또는 100피트의 세제곱과 혼동되지 않게끔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기억하시고. 자, 밑에 이제 1번, 2번, 여러분들 이걸 좀 구분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재화 용적 톤수에는, 자,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그죠? 자,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자, 하나는, 자, 포장 용적이 있고, 자, 하나는, 자, 곡물 용적이 있어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포장이라는 것은 뭐에 담겨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박스에 담겨 있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곡물 뭐예요? 곡물. 쌀, 보리 이런 것들이잖아. 그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박스에 담겨 있지 않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걸 좀 이렇게 생각해 볼게. 자, 선박은요, 이렇게 이제 안쪽을 좀 들여다보면, 자, 수많은 이렇게 뼈대가 있습니다. 뼈대가 있어요. 여기 이제 사람 몸 안에도 마찬가지로 많은 뼈대가 있죠. 그죠? 그래서 선박의 이제 강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뼈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렇게 이제 포장한 놈은요, 포장한 놈 같은 경우는 요 뼈대 안쪽까지 들어갈 수가 있어 없어? 없겠죠. 그죠? 그래서 뼈대 안쪽까지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자, 이 포장한 물건에 포장했던 물건을 실 수 있는 부피는 어디까지 되겠다? 자, 이 노란색까지밖에 안 되겠다. 이해했습니까? 자, 그리고 자, 우리가 이제 곡물 있죠. 자, 곡물 같은 놈들은 자, 요 속까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겠네. 맞죠? 자, 뼈대 안쪽까지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죠. 그래서 자, 곡물을 실 수 있는 용적은 어디까지 되겠다? 뼈대를 포함한 요 바깥쪽까지 부피가 되겠다. 요게 다릅니다.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자, 내용 볼게요.
자, 포장 용적이란 자, 선창 안에서 자, 늑골이 따로 있죠. 자, 늑골이 방금 말씀드렸던 자, 요걸 늑골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죠? 자, 이런 것들을. 그죠? 자, 이런 것도 이제 늑골이라고 보고 여튼 이제 늑골 어디 쪽입니까? 안쪽이죠. 그죠? 안쪽 부피를 바로 자, 우리가 이제 포장 용적을 하겠다. 그리고 자, 내접판 어디입니까? 요게 이제 내접판입니다. 여기 있는 거를. 그죠? 우리가 이제 안쪽에 있는 아래쪽에 있는 판을 이제 내접판이라는데 자, 내접판 상면에서 그리고 이제 자, 갑판에도 이렇게 이제 뼈대가 쭉 있습니다. 뼈대 있다고 그랬죠? 이제 갑판보인데 갑판보의 어디까지? 하면까지. 상면이 아니고 그죠? 하면까지. 왜 뼈대 그 위쪽까지 칠 수가 없으니까. 맞죠? 그죠? 그래서 자, 여기까지를 우리가 자, 포장 용적이라고 하겠다. 알겠죠? 자, 밑에 이제 2번 갑니다. 자, 곡물 용적은요. 자, 돌출물 사이 공간을 자, 포함한다, 제외한다? 포함한다. 그죠? 다음 돌출물 그 안쪽까지 다 실을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 이 포함한 선창의 용적을 말하고 우리가 이제 산적 화물이라고 그랬는데 자, 우리가 이제 영어로는 자, 벌크 화물이라고 그럽니다. 그죠? 자, 벌크 화물. 자, 산적했다. 자, 산적했다는 표현은 포장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죠? 산적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포장하지 않았다. 이런 게 뭐 쌀이나 뭐 석탄이나 다음에 이제 뭐 보리도 있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산적 화물하는데 그냥 창고에다 그냥 다 갖다 때려 푸는 거야. 그죠? 요건 이제 산적 화물하는데 여튼 이렇게 포장하지 않는 화물, 즉 산적 화물을 자, 이 실는 용적을 바로 이제 곡물 용적이랍니다. 알겠습니까? 여기까지 기억하시고. 자, 그 밑에 이제 운하톤수는요. 간단하게 좀 읽어보세요. 우리가 이제 자, 세계를 이제 운항하다 보면 빠르게 할 수 있는 뭐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사람이 이제 인위적으로 이렇게 이제 강 같은 거를 만들어놨는데 그걸 이제 운하랍니다. 그죠? 그래서 세계에는 뭐 파나마 운하, 뭐 스웨즈나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자, 파나마나 이제 스웨즈 운하 같은 것을 이제 통할 때 자, 사용되는 이제 톤수, 자, 이런 것도 있겠다. 간단히 좀 읽어 보시고. 자, 마지막에 이제 적하계수 보겠습니다. 적하계수는 자, 이거는 이제 뭐뭐 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정의적 나오면 좀 보면 됩니다. 그죠? 자, 적하계수를 우리가 자, 스토이지 팩터랍니다. 자, 뭘 한다? 자, 스토이지 팩터랍니다. 그죠? 자, 팩터라는 것은 뭐 지표 이런 뜻이고, 자, 스토이지는 뭐 우리 뭐 적재할 수 있는 뭐 이런 표현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적하계수는 뭐냐면 자, 정의 한번 볼게요. 화물 몇 톤이? 1톤이 차지하고 있는 부피를 바로 적하계수로 하겠다. 그죠? 그래서 자, 이 화물 1톤이 기준입니다. 1톤이 차지하고 있는 뭡니까? 부피가 바로 뭐가 된다? 스토이지 팩터가 된다. 그죠? 자, 그럼 이렇게 비교해 볼게요. 자, 솜이 있어서 솜의 부피. 솜 어떤 부피냐면 자, 솜 1톤에 대한 부피입니다. 어떻게 써요? 자, 졸라 크겠죠? 그죠? 근데 자, 금 1톤의 부피는 어떻게 써요? 아주 작겠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요거를 이제 제가 자, 경량 화물이라고 좀 표현할게요. 가벼운 화물. 그리고 이제 금은 당연히 무거우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자, 중량 화물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자, 경량 화물 같은 경우는 스토이지 팩터가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그죠? 자, 1톤에 대한 부피니까 맞죠? 자, 그리고 자, 중량 화물 같은 경우는 스토이지 팩터가 어떻게 된다? 작은 게 바로 이제 중량 화물이 되겠다. 자, 이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의만 좀 기억하면 돼. 다시 이제 스토이지 팩터는 뭐가 되겠다? 화물 1톤에 대한 부피를 우리가 이제 스토이지 팩터로 합니다. 자, 이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좀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 자, 이 시간이 거의 된 것 같은데 자, 이 옆에 이제 177페이지 가가지고 자, 팁박스에 잠깐 이제 요거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뭐 성급 있다고 그랬죠? 그래요. 우리가 뭐 코리안 레지스트 약간 이제 설명드렸던 얘기고 각 나라마다 이제 배를 이제 검사하기 위해서 이제 성급들이 좀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자, 참고로만 좀 알아두시고. 자, 이제 득피지가 오면 자, 기초 문제가 있는데 한번 좀 읽어봐 볼게요. 자, 어떤 내용이냐면 자,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만 하고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케이.